연습 문제 질문이 있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풀는지 까먹었어. 옆에 봤는데 몇 번? 36번. 36번에 어떤 거 볼까? 이 문제 어떻게 풀는지. 연속인지 확인하려면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확인해야 되지. 1번부터 볼까? 이거 하나 봅시다. x는 0에서 함수값 얼마입니까? 0이죠. 그 다음에 극한값을 봐야 되는데 얘가 얼마가 돼? 아니 0보다 조금 크면 절대값만 먼저 합시다. 그냥 x가 되죠. 얼마입니까? 0이죠. 자극한으로 가면은 절대값이 요거 0으로 보내면 0이죠. 색이 어때? 똑같습니다. 1번의 연속이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가우스 x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함수값부터 합시다. 0일 때는 0이죠. 우극한 볼게요. 요게 얼마가 됩니까? 0보다 미세하게 크면 0이 되죠. 얼마? 자, 0보다 미세하게 작으면은 가우스 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근데 x가 어디로 가? 얼마? 0. 세 개가 어때? 똑같죠. 그렇죠. 3번 볼까? 함수값이 얼마 나와 있나? 1이고 절대값 x인가? 자, 0일 때 함수값은 1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우극한 먼저 해봅시다. 리미트. 자, 우극한이면 절대값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대로 봤죠. 이거 약분하면 얼마? 1이죠. 맞습니다. 약분 먼저 해주고 보내야 됩니다. 자극한으로 가면은 절대값이 뭘로 넣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준다? 얼마? 요거네. 찾았네. 찾았다, 요. 모두 고르변이네. 일단 3번. 부연속. 다르죠? 좌우극한이. 4번은 사실 해볼 필요 없다. 맞죠? 다항함수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다항함수는 0 넣으면 됩니다. 그냥 극한값은. 맞죠? 절대값이 있거나 가우스가 있을 때 따로 두 개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넣으면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 게 이렇게 분수식이거나 유리식이거나 확인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우스 있거나 절대값 있는 게 확인해야 되는데 5번 보겠습니다. 5번 분수식이죠. 확인해야 되죠. 자, 함수값은 3으로 나와 있죠. x는 0일 때 함수값은 3이고 저거 위에 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는 0으로 나눌 건데 밑에 거는 x,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고 이거는 x,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야 되고 약분해주고 나면 뭐 하나? 대입해야 되죠.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5번도 그런 식으로 찾았다 이거. 한번 2번. 그래서 연속인지 물어보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3개 다 해보시면 돼요. 그게 익숙해지잖아. 그러면은 36번 같은 문제가 굳이 저렇게 3번 다 안 쓰고 맞네, 아니네, 맞네 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요거 52쪽 봅시다. 52쪽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1, 2, 3, 4번 연속함수의 성질,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 4가지가 있는데 3번, 4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1번은 사실 여러분들 이미 극한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fx가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뭐가 가능했죠? 수렴할 때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하고 나누기 할 때 0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극한값이 0이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속함수로. 연속일 때 연속이면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칙 연산 가능하고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에서 배웠던 성질 그대로 똑같은 거다. 자, 최대 최소의 성질. 자, 여러분들 수2에서 정리를 총 4개 배웁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뒤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4개를 배우는데 4개를 다 지금 요 메모 박스에 있는 한글 있지?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안 써도 돼. 이거는 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를 갖는다. 당연한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당연한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x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x는 b까지 연속이라고 한다면 끊어지지 않고 그려지는 거죠. 끊어지지 않게 막 그렸어. 최대값 어디입니까?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가 제일 크죠. 최소값은 여기가 제일 작죠. 요 말입니다.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반대말을 한 번만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함수가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안 가질 수도 있답니다. 가질 수도 있죠. 불연속인데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불연속이죠. 끊어졌습니다. 근데 요거 최대값이죠. 요거 최소값이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뭐 어쨌든 최대 최소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 뭐 a, 0,2고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2,2고 여기가 4,3이라고 합시다. 최대값 얼마입니까? 응? 아니죠. 없죠. 비어있잖아. 여기가 비어있잖아. 없는 겁니다. 5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긴 한데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답할 수가 없어. 맞죠? 그건 없는 겁니다. 최대값은. 최소값은 있죠. 여기 차이 있으니까 딱 -4. 맞습니까? 요거를 생각해서 그냥 연속이면 갖는데 불연속이면 이렇게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값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값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이값 정리는 시작은 똑같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에서 연속이면 그리고 사이가 존재하려면은 fa랑 fb가 값이 똑같으면 사이가 있어 없어? 요거 두 개 사이가 각 위아래로 봤을 때 지금 위아래의 사이를 볼 거야. 근데 fa도 요만큼이고 fb도 요 값이면 여기 두 개 똑같으면은 중간에 사이 값이 없죠. 그러려면 사이가 존재하려면 두 개가 달라야겠죠.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fa랑 fb가 다를 때 연속이고 fb가 위아 값이 다를 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 A가 요쯤에 있으면은 여기가 A, FA라고 한다면 B, FB는 사이가 존재하게 요쯤 있다고 치시면 그러면은 요게 FA와 FB 사이죠. 사이가 존재하죠.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자, 다를 때 FA와 FB 사이의 아무 값이나 의미의 값 K에 대해서 요 X 중에 어떤 값 C를 넣었더니 자, K라는 값은 얘라고 봅시다. 자, 여러분, 요 A에서 B까지 연속인 함수를 그릴 거예요. 요 녹색 직선을 안 지나가면서 그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은 뭐죠? 함수값이 K인 거죠. 요때 X를 C라고 한다면 여기가 C, K니까 요 녀석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FC가 K가 되면 X는 C가 열린 구간 A에서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선생님, 여러 개 생길 수도 있나요? 당연히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죠. 함수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지나면은 C가, 만족하는 C가 몇 개야? 뭐 지금 대충 7개 있죠. 근데 한 번도 안 지나가고 갈 수 있냐는 거야. 그거는 불연속 함수죠, 사실. 그 말입니다. 함수 fx가 연속이고 두 개가 값이 다르면은 요렇게 돼서 요 연속인데 요 사이에 어떤 값을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요 사이값 정리. 여러분들 선생님 사이값 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기서 몇간 적어야 돼요. 말로 나와야 돼.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를 때 FAB 사이에 어떤 값 K에 대해서 FC는 K가 되는 X는 C가 열린 구간 A에서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가 나와요. 이걸 단순히 외우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정리 두 개 더 배울 거야. 뒤에 평균값 정리 배울 거고 롤의 정리 배울 건데 용구는 반복입니다. 봐봐요. 뒤에 평균값 정리도 저거랑 요거는 반복이야. X는 C가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뒤에 평균값 정리도 요거, 롤의 정리도 요거. 평균값 요거 좀 추가가 되긴 되는데 어쨌든 시작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이 더더욱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건데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집중.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자, FA와 FB가 다르긴 다른데 지금은 아무 의미의 값 K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X축을 끼고서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은 요 함수는 어디를 반드시 지나쳐? X축을 한 번은 반드시 지나가죠. 근데 함수와 X축하고의 그 지나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죠. 우리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함수 입장에서는 교점이지만 요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면 근이 1이고 2인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하나만 더 하면은 FAB가 다르긴 다른데 부호까지 달라버리면 자, 우리 두 수가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느냐? 곱했을 때 어떤 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야지만 부호가 달라, 0보다 작을 수 있죠. 아니면은 마플이거나 풀마거나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 다를 때 추가로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존재한다? fx는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적어도 한 개 존재. 그 말을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b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 즉 두 개 곱했을 때 음수면 방정식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 별표를 칩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표시합시다. 이거는 닫힌 구간 1에서 5 사이에서 연속의 함수죠. x는 1부터 5까지. 맞습니까? 1일 때 함수값은 3이고 5일 때 함수값은 7이지. 여러분 3과 7 사이라고 하면은 3하고 7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마지막 결과값은 열린 구간으로 따져줍니다. 사이를 보기로 했잖아 우리. 사이값 정의잖아. 그래서 정의 대비는 1에서 5까지 연속인데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값을 찾는 구간은 여기서 찾아야 돼. 열린 구간 내에서 실제 3과 7 사이는 요만큼이지. 열린 구간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열린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말만 들어서 정말 와닿지가 않죠.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fx가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는데 문제에서 f1은 마이너스 3이래. 그리고 f2는 마이너스 5래. 그리고 f3은 3,1이래. 그리고 f4는 4,3. f5는 다시 5,-3이라고 합시다. 자, 닫힌 구간 0에서 6 사이에서 이 함수는 최소 몇 개의 근을 갖습니까? 최소 몇 개의 근을 갖습니까? 2개를 갖죠? 2개를 갖죠? 가장 짧게 그리면은 요렇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개를 갖죠. 근데 이게 최소인 이유가 뭐야? 미친 척 할 수 있다니까. 이럴 수,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맞잖아, 우린 점만 확인했잖아. 이 빨간색은 관심 없다라는 거야. 미친 척 하면 너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으면 못해도 한 번은 지나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뭐다? 요 값이 마이너스였죠. 요 값이 마이너스 3이었죠. 둘 사이에는 최소 근이 존재해야 해. 없어도 되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됐어? 1이라고 합시다. 부호가 바뀌었죠. 부호가 바뀌면 그 사이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이 존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찾는 겁니다. 그게 아까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연속이고 다르긴 다른데 부호까지 달라버리면은 그 사이에는 근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그럼 56쪽 한번 펴봅시다. 자, 실제로 예제 8번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술형 1번 해가지고 나옵니다. 다음 방정식이 열린 구간 2에서 3에서 이 방정식이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요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공리가 있습니다. 공리. 난 요거 4개의 뜻을 다 안다. 2개는 안다. 2개는 알아야지. 요 위에 2개는 알아야지. 맞죠? 정의는 뭔지 알죠?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겁니다. 증명은 정의와 공리 또는 정리를 이용해서 그 식이 참이됨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정리는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방금 최대 정리, 사익과 정리로 들어봤지만 그 전에 어떤 정리 들어봤나? 제일 많이 들어본 정리, 대한민국이 다 아는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정리라는 거는 증명이 필요한 문제긴 해. 근데 이미 똑똑한 수학자들이 다 증명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참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냥 별도 증명 필요 없이. 자, 공리는 뭐냐? 얘도 별도 증명은 필요 없이 참인 말인데 증명까지도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얼마야? 3 곱하기 0은 얼마야? 모든 숫자에다가 어떤 실수에다가 0을 곱하면 얼마가 돼? 요 증명을 해야 돼. 받아들이기로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실수 제곱은 어떤 수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죠. 사실 요거는 증명이 필요하긴 해. 근데 우리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그런 것들을 공리라고 합니다. 당연한 사실들. 당연하지만 뭐 당연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공리로 써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항식은 모든 실수에서 다항함수라고 봅시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을 써먹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다항식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굳이 자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 없이 바로 함수값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냥 대입했지? 왜?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을 거 아니야.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대입했다는 건 우리가 함수값을 구했다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공리로 쓸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공리로 쓸 거는 방금 배운 사익값 정리입니다. 문제에서 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2가지 공리를 쓸 겁니다. 봅시다. 지금 얘는 함수야,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죠. 방정식이죠. 는 0이 있으면 방정식입니다. 문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얘를 어떤 함수를 하나 정리합시다. 하자. 이 방정식을 함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fx로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fx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여기에서도 연속이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책에는 영화를 굳이 안 썼을 겁니다. 그냥 요 생략하고 그냥 2에서 3이 연속으로 썼습니다. 근데 굳이 정확하게 중간 과정을 쓰자면 얘를 함수로 바꾸면은 함수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어. 전체에서 연속인데 요 구간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겠지. 자, 근데 이해했을 거야. 연속인 거랑 뭐 하나 더 밝혀줘야 되죠? 사이를 밝혀주려면 뭐랑 뭐가 다르다? FA랑 FB가 다르다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FA는 F 몇이야? 그리고 FB는 거기 2개 해봅시다. FB는 F3 F2랑 F3이 다르죠? 맞습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부호도 다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8 사이에는 어떤 값이 있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 근이 되려면 누구입니까? 0이죠, 0. x축을 함수로 표현하면 얼마야? y는 0이죠. 지금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고 y가 8이잖아. 마이너스 1과 8 사이에 0이 있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0이 있기 때문에 부호도 다르기 때문에 f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x는 c다. 즉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의 근이 실근이 어디에 존재한다? 어떤 구간에 존재한다? 요 구간인데 어떤 구간? 열린 구간 2에서 3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저수령 1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정도만 합시다. 혹시 여러분 학교생들이 우리는 증명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매우 높은 확률로 증명 문제 하나 나옵니다 이러실 겁니다.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예제 9번도 한번 볼게요. 자,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각 값들을 줬어. f-1은 2고 f0은 마이너스 5고 f1은 1이고 f2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언제 한 개씩 생긴다? 무조건 부호가 바뀌면은 그 사이 한번 지나가야 되죠. 요 사이 생깁니까? 요 사이? 요 사이? 적어도 몇 개? 그렇죠.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 근데 저렇게 문제처럼 가로로 쓰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좀 써보세요, 쭉. 그러면 부호 바뀌게 한눈에 보이고, 요 사이즈에 하나 있어야 되네. 예를 들어 저기 마이너스 2였으면, 그건 몇 개 생겨? 한 개만 생기죠? 여기서는 부호 바뀌었고, 한 개. 안 바뀌었네? 몰라. 안 바뀌었네?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1번 한번 해볼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잘 찾아봅시다.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옆에 52번입니다. 학교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52번. 연습 문제 52번. 시간 나오네? 이해 안 되는 게 있나? 앞에 되죠. 두 개 이러면 안 됩니다. 두 개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방정식이 어떤 식이 좋습니까? fx는 0이 아니죠. fx는 x죠.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내가 주어진 정보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고 x가 0일 때 f 0이 1이고 x가 1일 때 f 1이 마이너스 2고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 f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되겠죠. 두 개가 되려면 질문이 얘가 돼야 됩니다. 얘의 실근을 물어봤으면 두 개죠. 부호가 두 번 바뀌니까. 질문이 뭐야? fx는 x의 근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요거 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x 있으면 요거 근 찾으려면 뭐 해줘? 넘기죠. 똑같습니다. 넘기세요. 그럼 얘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방정식이죠. x를 마이너스 2를 여기만 넣으면 돼. 여기도 넣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얼마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은 그래서 결과값이 얼마? 1이죠. 첫 번째 결과값이 1입니다.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1을 양쪽에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0이니까 1이 되고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2를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요. 여기에서 부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 여기 3번, 여기 3번, 여기 3번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fx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 넣는 거 어렵지 않죠?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막 변형돼서 나옵니다. 막 fx는 2x의 근을 구하세요 하면은 2x 넣으면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맞죠? 이번엔 x인 것 뿐이고 이렇게 나오고 똑같습니다. 여기 막 2차식 있어도 상관없어. 넘겨서 대입하면 되죠. 다시 54쪽 가봅시다. 54쪽, 55쪽. 크게 어렵지 않아서 사이값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자, 54쪽. fx는 2차식, gx는 2차식. 1번 보겠습니다. fx에다가 마이너스 3gx였어. fx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죠. gx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죠. 두 개 더하고 빼봤자 어차피 어떤 식이야? 다항식이죠. 볼 필요 있어 없어? 어디서 연속?
실수 전체.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항식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자, 2번은 fx랑 gx랑 곱했네. 자, 2차식하고 2차식 곱하면 몇 차식? 4차식도 다항식이죠. 이것도 그냥 할 필요 없습니다. 3번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언제는 연속이 안 된다 했습니까? 언제는 정의되지 않는다? 뭐는 값을 넣을 수 없어. 언제?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봅시다. 요거 인수분해 되죠. 분모가 언제 0이 됩니까? 5랑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죠. 거기서는 이 함수가 정의된다 안 된다?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x가 뭐 인실수 전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요구하는 뭐 표현 방식은 요거겠죠.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5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이렇게 해놨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합체 이렇게 적어도 틀렸다고 안 합니다. 근데 요 새로운 표현 방법을 조금 익숙해지지 않으면, 요건 그거죠. 이거 다른 말로 쓰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거도 분수죠. 자, 네 번째 거도. 저것도 분모가 0되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수는 반드시 분모가 0되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얘는 4x 플러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되죠. 그래서 x가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밑에가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실전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항식은 실수 전체 연속인데 나눴을 때 분모가 0 되는 순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5쪽은 여러분 요거 뭐 기존에 하던 거랑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그려 찾아라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지수 로그 하면서 좀 알려준 게 있는데, 최대 최소 문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야 된다.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1차식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2차식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3차식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4차식은 안 적을게.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이거 돌리죠. 무리함수는 시작점 기준으로 여기로 가거나, 시작점 기준으로 여기로 가거나, 시작점 기준으로 여기로 가거나, 시작점 기준으로 여기로 가거나 되겠죠. 그다음에 지수함수는 아까 먹었죠. x축이 정근선이고 증가하거나, y축이 정근선이고 감소하거나, 로그 함수는 y축이 정근선이고 증가하거나, y축이 정근선이고 감소하거나. 다 기억하죠? 자, 여기에서 좀 다른 녀석이 총 7개 중에서 좀 다른 애 2개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혼자 좀 다른 애. 그렇죠. 2차, 3차 다르죠. 중간에 무슨 짓을 합니까? 커졌다, 작았다. 그렇죠. 증가 감소가 변하죠. 울룩불룩 합니다. 나머지는 한 번 식이 정해지면은 증가 감소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런 함수들은 최대값, 최소값 그냥 어디서 나온다? 양 끝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어디서 나와? 끝에서 나오고, 최소값 끝에서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여기서 나오고, 최소값 여기서 나오죠.
다 똑같습니다. 증가함수가 안 변하면 그냥 끊어 주시면은 그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요 녀석들 별종이라고 그랬죠. 내가 요렇게 끊었어.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데 최소값은 끝이 아니고 가운데서 나오고. 요 녀석은 더 짜증납니다. 이제 요렇게 끊으면은 다 확인해봐야 돼. 맞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은 1번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은 그래서 뭐 해봐야 된다? 그려봐야 됩니다. 2차식, 3차식, 4차식은 여러분 그려가지고 저렇게 직접 잘라봐야 돼. 잘라가지고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2번 봅시다. 무슨 식입니까? 유리함수죠. 이거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3 넣고 5 넣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전체적인 거 식을 보고 접근 방식을 달리 하라는 소리입니다. 유리함수 요거잖아. 이걸 왜 그려봐? 그냥 양 끝에 넣으면 되죠. 3 넣고 5 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입니다. 오케이? 자, 38번에 1번 봅시다.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져,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값 x 이렇게 꺾이죠? 얘는 중간에 증가값도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얘는 그려봐야 돼.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1에서 3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최소값 얼마에 바로 나오네? 0이죠? 최대값은 x가 3일 때 3이죠. 근데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중간에 바뀌는 애들은. 자, 2번 무슨 함수입니까? 무리함수죠. 그려봐야 돼? 대입하면 됩니다. 39번에 1번은 그려야겠죠. 2번은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근데 자 보자. 1이 대입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치사하네요. 요거는 그려봐야 됩니다. 점근선이죠. 뭐가 문제냐면은 4를 넣었을 때 4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모르죠. 이거는 그려보긴 해야 됩니다. 자, 유리함수 그리는 요령 그래도 우리 고2니까 알고 갑시다. x 점근선은 요게 0이 되는 순간이 1이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x들의 개수만 보세요. 2입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 먼저 해주면은 x 점근선은 1이구나. y 점근선은 2구나. 자, 요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해주라고 그랬지? 우리 1차 함수 직선 그릴 때 기울기 하고 나서 뭐 탁 찍어줍니까? 네? 지나는 점이긴 한데 더 옛날에 중학생 때 뭐 찍어줬죠? y 절편 찍어줬죠. 똑같습니다. y 절편 찍어줍시다. y 절편이라는 거는 요 축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x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x 0 넣어볼래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점근선이 여기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여기를 지나야 돼. 그럼 방향이 자연스럽게 설정이 됩니까? 요거일 리는 없죠. 요거이면서 절대 여기 못 지나죠. 자, 근데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래? 열린 구간 1부터 4까지 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4를 넣은 값이 어떤 값이다? 최소값이고 뭐가 없다? 최대가 없다가 됩니다. (57쪽까지) 숙제로 해보도록 합시다.